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의 규칙성 단원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단순히 암기 과목이라고 단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오답이 나오는 지구과학 2에 나오는 광물 내용에 좀 조심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념 설명을 한번 잘 들어보도록 합니다. 자, 지각과 생명을 구성하는 물질. 그럼 지각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지각 이전에 지구 안에 지각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지구를 구성하는 가장 많은 원소의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함량의 비, 질량의 비입니다. 그래서 철이 가장 많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철산, 규마, 철산소, 규소, 마그네슘이지만 우선은 철이 가장 많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지각은 산규, 알철, 칼납, 칼마다 산소가 제일 많고 규소가 두 번째로 많고 알루미늄 다음에 철이다. 그러면 특징적인 부분이 철이 가장 많은데 지각에는 철이 세 번째, 네 번째네요. 자, 그러면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면 원시 지구 형성할 때 마그마 바다 상태거든요. 마찰 열에 의해서 굉장히 뜨거웠기 때문에 마그마 바다여서 유동성을 가졌었습니다. 원시 지구 때. 그래서 철과 니켈 같은 무거운 금속 원소가 가라앉아서 오늘날의 핵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가라앉았기 때문에 지구 전체로 치면은 질량비이기 때문에 철이 무겁죠. 1등을 차지하지만 지각으로 치면은 그렇지 않다. 산소가 가장 많다. 자, 그러면 산소가 왜 가장 많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져줘야 됩니다. 자, 산소가 가장 많은 이유는 다른 원소와 결합을 잘하는 화학적으로 결합을 잘하는 화학 반응성이 큰 원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산소가 많은 까닭은 수소, 탄소, 규소 등 다른 원소와 쉽게 결합하여 다른 물질을 만들 수 있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기한 게 생명체. 자, 생명체라고 생각하면 대표로 사람이 나와서 사람한테 어떤 물질이 제일 많냐 하면 물이 거의 뭐 67%, 거의 70%를 차지하잖아요. 물. 물 다음으로 많은 게 단백질. 단백질 다음으로 많은 게 지질입니다. 지질. 이제 지방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말하던 그 지방, 버터에 들어있는 거는 중성 지방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호르몬 중에서도 스테로이드라는 지질 계열의 호르몬이 있고, 그 다음에 세포막에는 인지질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지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무기염류랑 뭐 핵산은 거의 소량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들어있어요. 그다음 가장 조금 들어있는 게 탄수화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바이타민 이런 거는 몸을 차지하지 않는 건 알죠. 자, 그러면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라 하면 뭐 물이 거의 70%를 차지하니까 H2O면 수소 2개에 산소 하나니까 수소가 많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 번 더 강조를 할게요. 이 비율은 질량의 비를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산소가 가장 많다. 2등은 탄소고 수소질소다. 이렇게 4개 정도는 외워주세요. 지구가 철산규마, 지각은 산교알철, 그리고 생명체는 산탄수질 이렇게 외워주시고요. 탄소는 왜 2등일까 생각해 보면 여기 보시면 단백질, 단백질 있죠? 탄소가 중심이에요. 아미노산 중심에 탄소가 있거든요. 지질도 탄소, 그다음 핵산도 탄소, 탄수화물도 탄소가 중심이 되는 물질이에요. 그럼 차라리 그냥 물과 무기염류를 제외한 무기염류가 뭐 나트륨, 칼슘 이런 애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나트륨, 칼슘 이런 무기염류, 물과 무기염류를 제외한 모든 생명체를 구성하는 유기물은, 화합물은 탄소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산소 이외에 두 번째로 많은 원소가 탄소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요 구성 물질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많은 산소와 규소가 결합한 물질이 규산염 사면체거든요. 그걸로 이루어진 광물을 규산염 광물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통점을 찾았네요. 가장 많은 원소가 산소라는 것과 두 번째로 많은 원소는 규소하고 탄소라서 공통점이 없어 보이지만, 자, 규소는 14번이고 탄소는 6번이지만 규소는 3주기 14족, 그 다음 탄소는 2주기 14족으로서 둘 다 14족 원소입니다. 14족 원소면 어떤 공통점이 있죠? 네,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원자가 전자가 4개인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4개의 원소와 원자와 결합할 수 있다.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원소들이 어떤 특정 단위체를 결정할 거예요. 자, 어떤 물질 속에 일정한 구조를 가져서 반복되는 단위를 단위체라고 부릅니다. 규산염 광물의 단위체는 규산염 사면체고요. 단백질은 아까 말했듯이 아미노산, 핵산은 뉴클레오타이드, 탄수화물에는 대표적으로 포도당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지질은 모노글리세리드하고 뭐 지방산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학교 수업에 좀 맞춰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렇게 뭔가 반복되는 구조들이 모여서 물질을 만드는데 그 반복되는 기본 이 퍼즐 한 조각 같은 것을 아니체라고 부르는구나. 이것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가장 많은 원소는 산소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규소와 탄소다. 이런 내용들을 중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빅뱅 우주론에서 우주에는 주로 수소하고 헬륨만 있다라고 했는데 이런 원소들은 어디서 왔을까라고 한다면 우선 첫 번째 별의 핵융합으로부터 옵니다. 별의 핵융합으로부터 오고 별이 핵융합을 하면 이제 뭐 탄소, 산소 쭉쭉쭉 만들어서 철까지 만들 수 있고요. 그러면 철보다 무거운 애들이 있거든요. 금이라든지 지구에 금이 있어요. 자, 그리고 가장 무거운 거 뭐 생각해 보라고 하면 우라늄 이런 것들이 떠오르거든요. 그런 물질은 어디서 왔냐라고 하면 네, 초신성 폭발에서 원소가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별 단원 혹시 공부를 했다면 당연히 연계돼서 나올 것이고 만약에 우주만 들어가더라도 여기 우주 초기에 만든 원소는 아니다 정도는 알고 있어서 연계해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단원은 우선 지구과학만 정리를 할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규산용 강물이에요. 자, 지각 했죠. 아까 지구의 그 고체 지구 그 영역의 껍질이 지각입니다. 지각은 돌로 이루어져 있죠. 암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암석 안에는 알갱이, 광물이 보입니다. 광물을 구성하는 성분을 원소라고 부르고 여기서 산규알철, 갈나, 갈마, 8대 구성 원소가 나온 거고 선생님이 4개 정도는 외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원소를 공부했으니 광물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 광물은 둘로 나눕니다. 이 단원에서 규산염 광물과 안일비를 써서 비규산염 광물 이렇게 둘로 나누는데 규산염 광물이 어느 정도를 차지하나 이렇게 뭐 얘기를 한다면 전체 광물의 92%를 차지한다고 해요. 그러면 거의 다다. 왜냐하면 규산염 광물이라는 것 자체가 산소와 규소로 이루어져 있고 원소에서 가장 많은 게 산소 규소였으니 뭐 당연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항상 공부할 때는 예외가 중요하니까 예외를 한번 살펴보자면 방해석이라고 하는 게 중1 때 배우거든요. 붉은 염산 부으면 탄산 때문에 막 거품이 나는 애가 있었어요. 이산화탄소. 방해석은 당연히 비규산염 광물입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방해석을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또는 뭐 비규산염 광물 하면 흑연 생각하셔도 됩니다.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죠. 그럼 당연히 뭐 금강석,
금강석 이런 광물도 산소로만 이루어져 있으니 비규산염 광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규산염 광물이 주를 이루고 있으니 규산염 광물에 대해서 배우는 단원이겠죠. 비규산염 광물은 규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래서 그 규산염 사면체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규산염 사면체니까 말 그대로 이렇게 입체의 사면체를 그릴게요. 중심에 누가 있냐면 규소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규소와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꼭지점, 모서리마다 산소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계속 입체로 그리기는 좀 어려우니까 이제 항공샷으로 위에서 내려다본다 하게 되면은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고요. 자, 꼭지점이 이렇게 4개가 있죠. 얘네들이 산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중심에 뭐가 있니? 라고 물어보면 규소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SI 규소 하나에 O4 산소가 4개다. 얘가 규산염 사면체고요. 교소는 이제 중간 정도 돼서 우선 놔두고 산소는 확신의 이가 음이온입니다. 얘가 4개가 있다면 8가 음이온을 띠고 얘는 중간적이지만은 상대적으로 4 플러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SiO4의 전체 전하를 평균을 내보면 합쳐보면 4-가 되겠죠. SiO4 4-다. 규산염 사면체는 중성이 아니고 음전하를 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있죠. 마이너스 4가에 음전하를 띈다. 자, 그러면 규산염 광물은 단위체가 뭐냐 하면 규산염 사면체다. 산소 원자 4개가 규소와 공유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별표 5개입니다.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나와서 헷갈리면 절대 안 돼요. 자, 규소는 준금속이라고 해서 금속에 준하는 금속성을 가진다라고 말하는 거는 얘가 엄밀히 따지면 비금속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비금속 원소가 공유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별표 5개입니다. 자, 공유 결합을 하고 있어 가지고 자, 이렇게 규산염 사면체를 이루고 있고 이때 얘가 음전하를 띈다. 그럼 어떻게 되고 싶겠죠? 안정해지고 싶어서 양이온과 결합하거나 다른 규산염 사면체와 산소를 공유하면서 결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 양이온이 대표적으로 철과 마그네슘 이런 양이온들이 되고 이런 양이온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얘들이 금속 원소이기 때문에 좀 색이 어둡고 그다음 무겁다. 밀도가 큰 광물이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독립형 구조라고 해서 친구들이 문제 풀면 진짜 질문을 많이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규산염 사면체 딱 이렇게 하나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아니고 규산염 사면체는 하나인데 반드시 금속 양이온과 결합한 상태에서 광물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감람석이에요. 독감 이렇게 많이들 외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독립형 구조고 그리고 보시면 규산염 사면체들이 양이온하고 결합하든지 무엇을 공유해서 결합한다 했죠? 산소를 공유하는 겁니다. 전자 아니에요. 산소를 공유한다. 그럼 공유해서 생긴 이 기다란 줄을 사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슬이 하나면 단사슬, 사슬이 2개면 말 그대로 복사슬, 3개면 막 삼사슬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면을 이루고 있죠. 한 판이 되었다 해서 판상 구조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한 판이 되었다 해서 판상 구조가 되겠고 그 이후 앞뒤 좌우 양옆으로 입체 구조를 띠면 그물 망자를 써서 망상 구조가 됩니다. 예시 외워야 돼요. 반사슬 휘석, 복사슬 각섬석, 판상 흑음모, 망상 석영. 뭐 중요한 거를 뭐 순위를 따지자면 독립형은 좀 특이하게 혼자 있으니까 독감 반드시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판상의 흑음모 이거 유명합니다. 이렇게 육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한 판씩 이렇게 뜯어지는 방향성을 가지는 쪼개짐이라는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상구조 유명하고,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모든 산소가 공유되어 있다라는 특징이 있죠. 모든 4개의 산소를 모두 결합해서 이런 석영이 됐으니까 석영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막 육각 기둥 모양이고 굉장히 하얀 모습을 띠고 있는데, 모래 아래 이렇게 투명하게 반짝이는 애들이 있죠. 그게 석영입니다. 그러면 파도가 막 몇십억 년을 쳤는데 모래알 속에 그 입자가, 알갱이가, 광물이 남아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풍화와 침식에부터, 그런 부서짐으로부터 강하다. 얘는 약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이 사진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갈수록 공유하는 산소의 수가 많아집니다. 그쵸? 그럼 말 그대로 결합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풍화와 침식으로부터 강하다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가지 표현 기억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원래는 규소 하나당 산소가 4개인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규소당 산소의 수는 어떻게 되는 건가? 산소를 막 공유하니까 산소가 공동재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규소당 산소의 수는 감소합니다. 그럼 반대로 산소 입장에서는 규소가 어떻게 되는 거죠? 많아지는 겁니다. 이런 거는 그냥 표현적인 말장난일 뿐이니까 반드시 정리만 잘 해주시고 헷갈리지만 않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살펴볼게요. 학교에서 배웠다면 외워주시면 되는데 1대4는 당연한 거고 1대2도 외워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1대3은 쌤이 보는 방법은 알려줄게요. 예를 들면 이렇게 단사슬 해서 규소가 있었어요. 얘가 규소죠. 얘가 규소고 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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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소인데요. 생각해보면 이 산소는 공유한 거니까 이 노란 색깔 규소 혼자만의 산소가 아니거든요. 0.5로 치는 거예요. 이 산소도 0.5로 치는 거고, 이건 온전히 내 거, 온전히 내 거 하면 노란 색깔 규소가 하나일 때 산소는 몇 개가 됐죠? 3개가 됐죠. 그래서 1대3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모두 원리를 알고 뭐 할 필요는 없다. 외워줘도 된다. 또는 안 나올 수도 있고 경향성만 기억해도 된다. 이렇게 공유하는 산소수가 많아진다는 것이 규소당 산소의 수가 1대4에서 1대2로 감소한다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사실 뭐 이렇게 돌 안에, 암석 안에 알갱이가 광물이고 이 광물들이 어떻게 결합해 있는지를 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여기에 G2에서 내려와서 어렵거나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이라고 했죠. 사실 이 광물, 고체지구, 암석을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아주 많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암석은 외력을 줬을 때 깨져요. 와장창 방향성 없이 깨집니다. 그러면 어떤 암석들은 외력을 줬을 때 방향성을 가지고 이렇게 쪼개져요. 쪼개진단 말이죠. 장석은 망상구조이지만 쪼개지니까 혹시 기억하시고, 석영이랑 감람석이 깨집니다. 이런 뭐 깨짐이나 어떤 특이한 성질을 가지는 광물의 특성, 고유한 특성, 성질을 결정짓는 것 자체가 아까 우리가 배운 단위체 있죠. 규산염, 사면체의 결합의 방식에 따라 성질이 결정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거 한 번 더 얘기할게요. 공유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제 여기는 모든 산소가 망상구조였죠. 모든 산소가 공유 결합에 참여했어요. 그러면 다른 원소가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과 마그네슘이 거의 없겠죠. 그래서 밝다. 그리고 풍화에 강하다. 그럼 얘네들은 혼자 독립형 구조니까 굉장히 어두운데, 감람석이 누구냐면 그 멘트를 구성하는 광물이거든요.
생각해 보면 이 멘틀이 지각보다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네, 어둡다, 무겁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둡다, 그리고 무겁다라는 거 기억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감람석, 희석, 각섬석, 흑음은 어두운 색을 띠고 망상 구조에 가서 철과 마그네슘이 전혀 들어갈 수 없을 때 밝다. 이런 것들이 다 규산염 사면체의 결합에 따른 네, 특성이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방향성 없이 자, 뜯어지는 게 깨짐이고 방향성을 가지고 이렇게 뭔가 분리되는 것을 쪼개짐이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생각해 보면 어, 희석이 단사슬이죠. 이렇게 한 줄씩 강렬하게 결합해 있으니까 방향성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환상 구조까지 네, 이렇게 쪼개짐을 가지고 있다. 장석은 사실 언급해야지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장석이 뭐 쪼개짐이다라는 언급이 수업 시간에 있었으면 G2에서는 엄청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이니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부를 하고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문제는 네,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